오늘은 뭘 할 거냐? 바로 이번에 새로 나온 요르시카 신곡이죠. 화성인을 같이 들어보면서 뮤직비디오가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같이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언제나 그랬듯이 거두절미하고 뮤직비디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때요? 뮤비 멋있죠? 네, 진짜 이쁘다. 잘 뽑혔지? 색감이 진짜 이쁘다. 근데 진짜 얘는 색감 진짜 이쁘게 잘 뽑는구나. 그죠? 나 보면서 약간 돈 좀 썼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너무 예쁘잖아. 그리고 이거 글로벌을 타겟으로 했나요? 그렇지. 와, 내가 보니까 여러 언어, 한국어도 나오잖아. 그니까. 한국어는 2번이나 나옵니다. 그니까요. 야, 한국어 나올 때마다 약간 감동의 물결이. 와, 대박이다. 제가 사실 저는 이 노래가 그냥 들을 때도 좋긴 한데 라이브가 좀 기대가 되는 게 원래 요르시카 라이브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보통 이제 연극 같은 거를 같이
하고 중간중간 노래를 섞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되게 조용했어요. 네네. 이게 유튜브에 올라온 것도 있어. 여기는 그 공개한 라이브도 하나 있는데 네. 보면은 앞에 나부나 씨가 나와가지고 네. 자기가 쓴 대본을 쭉 읽으면서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이제 중간중간 곡이 필요할 때 스이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잠시 퇴장했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어떻냐면 그 한국 공연이랑 약간 문화가 다른 게 일단 저희는 같이 노래를 부르고 좀 즐기는 맞아요, 문화잖아요. 맞아요. 이쪽은 완전 감상 문화란 말이야. 아 떼창이 안 돼. 아예 안 됐었어요. 꽤 최근까지. 그래서 진짜 신나는 곡인데 쥐죽은 듯이 조용하거나 가끔씩 박수만 이렇게 치는 노래였는데 저번 라이브, 그러니까 제가 작년 12월에 갔다 온 라이브에서 네. 그때부터 이제 뭐랄까 오피셜하게 님들 이제 박수치고 노래 부르도 괜찮습니다. 이게 선언이 됐단 말이야. 네. 그래서 님들 이제 박수 치셔도 되고요. 노래 불러도 괜찮고요. 네. 이제 노래할 때 일어나도 돼요. 이랬거든. 그래서 근데 솔직히 네. 그 공지를 보고 가기는 했는데 네네. 솔직히 저는 이제 극심한 아싸기 때문에 가서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가 자신이 없었거든요. 약간 네네. 내가 그 사회적 분위기를 이기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일어서서 즐길 수 있을까 했는데 그거를 요리카 측에서도 의식을 했는지 그 시작할 때 스이가 이제 그 장례 아나운서처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이입니다. 이번 공연은 뭐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고 노래 불러도 괜찮은 첫 공연입니다. 뭐 즐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스이입니다 박수를 막 치고 얼마나 치고 싶었을까. 얼마나 치고 싶었어. 아이고 요 팬들 얼마나 박수가 치고 싶었어. 그래서 저번 제가 콘서트를 총 4번 다녀왔는데 네. 저번 콘서트가 제일 재밌었어요. 아니 왜냐면 진짜 떼창하기 너무 좋은 노래들이란 말이야. 그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 패배자에게 앵콜은 필요 없어라는 곡이 있어요. 제목이 좀 어려운데 거기 노래 중간에 5, 4, 3, 2, 1 하는 게 있어. 와 EDM이잖아. 뛰어야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완전 신나는 락이고 네. 중간에 딱 그 악기도 슬쩍 비워줘요. 관객들 하라고. 그래. 하는 거 하라고 해놓은 거잖아. 네. 5, 4, 3, 2, 1을 그 콘서트 첫 곡에서 네. 딱 그 떼창하기 딱 좋은 부분이 나오는데 원래는 박수만 치고 있었어야 했단 말이지. 근데 다들 이번에는 이제 다들 일어서가지고 5, 4, 3, 2, 1 그래 얼마나 너무 재밌잖아요. 했어요 이번에. 했죠. 이거 그 사비 부분이 저도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네. 그 정도니까 제가 보니까 이건 좀 네, 이것도 할만하다. 그 떼창 할만하다. 떼창할 만하죠. 그 부분 있잖아요. 그 키미니 다리나이 노아 한 다음에 여기 지칸토유 다케 이거 떼창 벌써 응원. 이거 막 나도 스이한테 꼽주고 싶어요. 앞에서 스이가 노래 부르다가 이렇게 마이크 쓱 하고 나도 지칸토유 다케 하고 싶어. 근데 빨리 하고 싶어. 요리스카는 앨범이 좀 특이한 게 네. 그냥 뭐 CD로 안 내고 네. 얘네는 어떻게 하냐면 그 정규 1집은 조그마한 나무 상자가 와요. 초회 한정판 얘긴데 조그만 나무 상자가 와. 그 열잖아. 그러면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뭐 엘마에게 뭐 이런 게 써 있어요. 그다음에 편지가 들어 있고 사진이 들어 있고 중간중간 이제 노래 가사가 들어 있고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앨범의 주인공이 자기가 여행을 떠나면서 마지막에는 음독 자살을 하는 내용인데 그 삶을 끝낼 때까지의 이야기를 편지랑 뭐 사진으로 해서 나무 상자에 담아서 그거를 뭐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음독하기 전에 그 보내고 싶은 주소를 적었대요. 그러니까 설정이 그래. 적었는데 어느 마음씨 좋은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 해서 일본에 있는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줬다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마음씨 좋은 그 아무개 씨가 돼가지고 안에 있는 상자를 열어서 이제 나부나 씨는 추체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 추적을 하면서 체험을 한다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떻게 해서 음악이 끝났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보는 재미가 있는 나무 상자 이런 게 앨범으로 나오고 우와. 그 정규 1집 다음에 나온 정규 2집은 그 주인공이 2명인데 그 이번에는 반대쪽 입장에서 그
그 사람이 어떻게 무슨 일을 겪었을까를 추적해가면서 일기를 쓴 게 있어요. 우와. 일기에 뭐 그 사람과의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메모리로 적기도 하고 응? 그냥 그 사람이 여행 갔던 곳에 가가지고 똑같이 체험을 한 것을 적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두 번째 앨범은 일기로고 세 번째 앨범은 아예 그냥 작정을 하고 네. 이번에는 그 같이 작가도 고용을 해서 소설로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 이만큼은 소설이고 뒤에 CD 이렇게 들어있고 약간 이래. 와, 얘네 글을 쓰고 있구나. 지금 뭔가 스토리 만들고 있고 세계관을 만들고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정규 4집은 응. 이제 저희는 음반이라 안 하고 화집이라 그래요. 음악 화집이라 그러는데 화집이 화가 그 화가의 그림집이죠. 그림집. 그 그림을 열고 시리얼 코드가 왼쪽 아래에 있어요. 그 시리얼 코드를 등록한 다음에 그림을 그 카메라로 스캔하잖아. 그러면 그 자체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그 그림을 QR 코드처럼 써가지고 그걸로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컨셉인데 개꼴 받는 게 계열 받는 게 그 앨범 그러니까 디지털 앨범으로 낸 거는 수록곡이 절반밖에 없어. 나머지 절반을 들으려면은 그 실물 화집을 사야 돼. 실물 화집을 사서 개 귀찮게 들을 때마다 열어가지고 이거를 이래야 돼. 그러니까 의도는 그거예요. 의도는 그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잖아요. 저작권이나 뭐 실물 음악을 소유한다는 개념이 점점 희박해지니까 내가 이거를 물리적으로 음악을 소유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 뭐 이런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적 메시지 좋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화집 그림 너무 예뻐요. 그림도 너무 예쁘고 뭐 QR 코드처럼 그림을 스캔하는 방식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들을 때마다 그 연병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화가 나. 아이씨. 아니 그게 의도잖아. 그래서 그 자기네들도 그걸 그 스트리밍 사이트를 천년 만년이고 살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니까. 그래서 발매 3년 뒤였나? 그거를 이제 구매자에 한해서 디지털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하긴 한다더라고. 아직 안 됐구나. 아직 3년을 못 찼어. 아직 수감 중이야. 아직 기병 중이고. 아직 형기를 다 못 끝내고 아직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쩐지 아직 화가 많이 나. 그러면 그 앨범들은 뭐 멜론 이런 데선 절대 들을 수 못 없고. 들어요. 절대 못 듣고 심지어 그 앨범 나올 때 스포티파이에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스웨이 선생님께서 네. 자기 최애곡은 여름의 초상이라는 곡이라 그랬어요. 여름의 초상은 디지털로 공개가 안 됐어. 그러니까 인지를 잡은 거야. 너 화집 살 거야 안 살 거야? 너 스웨이 최애곡이 뭔지 궁금하지 않아? 너 그러고도 요리 팬이야? 이러는 거지. 뭐야 예술가인 줄 알았는데 예술을 하면서 돈도 잘 버시네. 반대죠. 마케팅 팀은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 와 이걸 어떻게 팔까 이런 생각하자. 아니 그래서 스이가 팔아주잖아. 와 대박이다. 그 느낌 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이번에 유튜브에 그 콘서트 영상 공개한 거 있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 그 미공개 곡이 몇 개 있어. 사람들이 거기 막 좌표 찍어가지고 막 그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앨범 안 산 사람들이지. 그래도 좀 쉬워졌네. 그래서 다음 앨범에는 또 어떤 병을 해놓을지 사실 좀 기대가 되면서도 두렵습니다. 나분한 예술병이 어디까지 도졌을지가 좀 무서운데 한편으로는 그런 게 없었으면은 뭔가 요리스카답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는 한편 좀 걱정이 되기도 저는 합니다. 기대되네요. 재밌겠다. 썰은 풀어줘. 그건 네가 앨범 안 사서 그래. 진짜 화딱지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왜 나는 CD 있는 것보다는 막 스토리 있고 막 읽을 가치가 있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재밌긴 해. 그리고 그 막 컨셉이 어떤 식이냐면 그 1집은 나무 상자처럼 된 약간 박스가 있다 그랬잖아. 열어가지고 편지를 다 읽고 꺼내가면서 읽을 거 아니야. 그럼 맨 밑바닥에 이제 앨범 CD가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성 연출을 그렇게 했어. 그리고 그게 초회 한정판이거든요. 지금은 못 구했었는데 최근에 재발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 8월 달에 재발매를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발매하면서 이번에는 그 요리시카 공식 홈페이지에 그때의 편지랑 앨범 그 일기장의 내용을 다 올려준다고 하니까 또 일본어 잘 못하셔도 그냥 GPT 딸깍 하면은 이제 모든 게 다 되는 세상이니까. 그렇죠.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8월까지 존버하시면 되고. 나 사고 싶다. 나 약간 그 앨범 사고 싶어요. 어떤 거요? 나무 상자. 나무 상자? 그거 이쁠 것 같아. 나도 좀 고민인 게 그
내 어지간하면 안 살려고 그랬거든요. 응. 돈 아깝잖아. 내 나부나의 예술병을 참아주는 건 한 번뿐이야라는 마음가짐으로 안 살려 했는데 네. 그 밑에 공지사항에 약간의 수정본이 있다는 거야. 아니 너무 신경 쓰이잖아. 진짜 만약에 대단하다. 아니 수정본인데 되게 크리티컬한 내용이면 어떡하지? 뭔가 스토리라인이 바뀌면 어떡하지? 약간 또 인질 잡힌 거지. 너 스토리가 궁금하지 않아? 너 안 살 거야? 아니 그래 고생이 많다.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아니 근데 나도 사고 싶은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게 저는 저도 앨범 되게 많거든요. 2PM 앨범들 되게 많은데 네. 다 어디 이제 박스 같은데 쌓여 있어요. 네. 왜냐면 필요가 없지. 그죠. 얼굴 보고 막 이런 게 아니면은 그죠. 사실.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 요르시카 거는 계속 어쨌든 계속 봐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디 구석탱이에 처박힐 일은. 그렇긴 하죠. 똑똑하다. 제가 참 마음에 들면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니까.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약간 제3자 입장에서는 와 대박. 제가 진짜 사랑에 맞지 않는 부분이면서도 너무 귀찮아. 제3자 입장에서 진짜 멋있어. 뭐냐면 오 아이디어 좋다 이건데 그거를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은 몸이 힘들어야 되잖아. 이제 CD 들으려면 박스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털어서. 그리고 좀 괘씸한 게 네. 번역본을 내줄 법도 하잖아. 나름 그래도 글로벌적으로 인기가 있는 그룹인데 안 내줘. 하다못해 영어로라도 내주든가. 나머지 영어 비일어권 청취자는 어쩌라는 거야. AI 돌리기 내가 싫은가 진짜 보지. 열받는 게 너무 부러운 게 네. 그 저희가 맨날 옆집이라고 하는 유아소비는 있잖아요. 네. 유아소비도 비슷한 컨셉의 앨범을 낸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쪽도 곡 하나마다 단편 소설 같은 거를 이제 오. 엮어가지고 스토리를 좀 풍부하게 만든 앨범이 있어요. 네. 그 앨범의 스토리를 책으로 냈는데 그 책은 한국어로 완역을 해서 출판까지 해줬단 말이야. 요르시카는 그런 친절함은 없어. 그러니까 정말 간곡하게 영어로라도 내줬으면 좋겠어. 영어로라도. 아니 근데 내가 현실적 물리적 어려움이 있는 건 내가 감안할게. 그래 그 어느 유통사에 가서 사실 저희가 앨범을 내야 하는데 컨셉이 어떻냐면요 편지를 넣어야 되고요. 그 설명하기 어려운 거 알겠지만 그 영어로라도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요르시카 분들이 과연 내주실까? 절대 안 내줄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 저희끼리는 혐한이라 그러거든요. 아니 내가 보니까 그냥 별로 그냥 외국에 관심이 별로 근데 이번엔 낼 수도 있겠다. 화성인. 화성인 좀 가능성 있다. 한국어로 2번이나 써주는 거야? 그니까 좋다. 이거 괜찮다. 그러니까 사실 그 댓글창에 가면은 다들 호들갑을 엄청 떨고 있어요. 이거 한국 온다는 소리지 나구나 이러면서. 아니 댓글창에 한국어가 보여요? 그 정도야? 한국 팬들 되게 많은가 보네. 그 유튜브 네. 댓글 보면은 그 주제별로 네. 토픽별로 보는 기능 있잖아요. 네. 모바일로 보면은 네. 그 다 일본어거든요. 근데 맨 밑에 내려가면 한국어가 있어. 아이고. 한국인들 다 들떠 있어 지금. 아이고. 너무 신나 있어 지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뮤비를 볼 건데 잡담이 좀 길었죠. 이게 잡담이었어? 잡담이죠. 리뷰 아니었냐? 아직 화성인 곡에 대한 얘기를 안 했죠. 할 게 많아. 재밌는 오케이. 뮤비였다고. 네. 여기서 제가 준비한 이 비장의 발표 PPT를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왜냐면은 이번 뮤비는 그림으로 같이 봐야 될 게 많아가지고. 네. 화성인 뮤직비디오 감상회 발표자 김유팬 시작하겠습니다. 예. 와 제가 PPT를 너무 오랜만에 만들어가지고. 잘 만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PPT를 잘 못 만드는 편이어서 그냥 고생만 갖췄습니다. 왜냐면 그림을 많이 봐야 돼서. 일단은 하나씩 봅시다. 먼저 이 얘기를 꼭 해야 돼. 네. 이 뮤직비디오 감독이 나브나 씨입니다. 정확히는 어떤 거냐면 나브나 씨가 이제 트위터로 네. 하소연을 했는데 보면은 뮤직비디오 크레딧에 스토리보드 나브나고 디렉터에 나브나랑 그 모리에코타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브나가 뭐라 그랬냐면 트위터로 막 주절주절했어. 뭐라 그랬냐면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스케줄과 여러 사정으로 인해 화성인의 뮤직비디오 제작이 2번째로 무산되었고 이제 내가 직접 그릴 수밖에 없다며 처음 펜을 들고 그리게 된 것이 영상 첫 장면인 방망이로 화성을 때리는 애니메이션의 원형입니다. 그 기세 그대로 하루 동안 계속 그림을 그렸더니 다음 날에는 전체 영상의 콘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어디에도 풀 수 없는 분노와 좌절감에서 태어난 것이기에 이걸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항상 영상 제작에서 도움을 주고 계시는 모리에 코타 씨의 팀이 같이 만들자라고 말씀해 주시며
받아주신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와우. 적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를 이제 제작을 하는데 뭐가 잘 안 됐는지 엎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왜 힘들었나? 그런 감성적인 이유는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답답해서 자기가 뛴 느낌이죠. 그래서 네. 트위터에서 난리였어요. 아니 이 사람은 대체 못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림도 그려?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오. 이게 나오잖아요. 항상 영상 제작에서 도움을 주시는 모리에 코타 씨의 팀이 같이 만들다라고 말해주셨다. 네? 그래서 모리에 코타가 누구냐? 일본의 애니메이션 감독이자 연출가입니다. 여기 왼쪽에 계신 분인데 오. 오른쪽에 있는 이 대머리 아저씨는 요르시카의 피아노예요. 그리고 이게 의외다. 아마 감독인 줄 알았어. 아마도 화성인 가면 그걸 네, 그거 쓰고 같네요. 계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오키나와 콘서트에 갔을 때 네. 진짜 하늘에 운이 따라줬는지 음. 5열에서 봤거든요. 네. 완전 앞이잖아. 완전 앞에서 그 대머리 아저씨 네. 딱 정면에 있었어. 대머리 아저씨 피아노 치는 거 직관하면서 봤는데 좋았겠다. 네 엄청 피아노 좋아하잖아. 엄청 좋았죠. 아유. 그리고 옆 사람이 나부나 씨의 되게 오랜 팬이었나 봐. 네. 그 막 옛날 예적 나부나 씨가 보컬로이드 쪽에서 일할 때 아. 그쪽에서 작곡할 때 했던 굿즈들을 들고 온 거야. 네. 근데 요르시카 노래 중에 451이라고 요르시 그 나부나가 직접 부르는 보컬로 참여한 곡이 있거든요. 오. 막 그거 부를 때 막 춤추면서 막 난리도 아니에요. 음. 춤을 추니까 무대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으로 왔을 때 그 사람 그 나부나 굿즈를 보고 손을 막 흔들어 준 거야. 그래서 나는 옆자리에 있었잖아. 약간 좋았겠다. 그러니까 반사 이익을 좀 봤어요. 개꿀 이러면서 나부나가 이쪽으로 봤어. 나부나가 내 옆 사람을 봐줬다. 그렇지. 대충 시야의 요쪽쯤엔 내가 있었다. 그렇지. 나부나는 기억을 못 하겠지만 나부나 씨는 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감격이었고. 오. 아무튼 네. 제가 그때 5열에서 굉장히 재밌게 관람을 했던 그 콘서트에서 제 맞은편에 앉았던 분이 바로 이 피아노 치는 대머리 아저씨고 오. 왼쪽이 모리에 코타 씨인데 네. 사실 요르시카 팬들이라면 이 이름을 기억해두는 게 괜찮을 거야. 왜냐면은 뭐랄까 요르시카 뮤직비디오 중에서 좀 굵직굵직하고 그러니까 돈 많이 들어간 것 같은 뮤비를 다 코타 선생님께서 만드셨거든요. 아마 그 이름만 들어도 요르시카 팬분들은 그렇지 하면서 그럴 건데 네. 뭐 2019년에 노틸러스 참여하셨고요. 네. 2021년에 봄도둑, 네. 2021년에 같은 해에 노인가보다 인스파이어드 무비라고 그 노인가보다라는 곡이 있는데 네. 거기에 짧은 클립만 따가지고 다양한 감독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만든 게 있거든요. 네. 거기에도 참여하셨어요. 노인가보다에도 들어가셨고 네. 2022년에 좌우맹도 들어오셨고 2024년에 맑은 날도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2025년에 화성인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뮤직비디오들이 다 이제 요르시카 팬분들이 예쁘다라고 말하는 뮤직비디오거든요. 맞아요. 보면 딱 봐도 예쁘잖아요. 특히 봄도둑이 진짜 예뻐요. 그래서 이게 나부나 씨의 원한 콘티예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트위터에 올라왔던데 아. 올려주셨어요. 빵 하지 한 개. 우와. 원래는 이제 여기가 터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라고 하죠. 오. 아, 친해지고 싶다 나부나. 이것도 그 거기서 공개한 건데 그 춤추는 부분이 나부나가 그린 거라 하더라고. 아, 네. 여기 오른쪽 아래가 이제 뮤직비디오로 나온 거고 왼쪽 위가 나부나 씨가 그린. 잘 그리시는데? 꽤 잘 그리죠? 신기했어요. 그래서 모리에 코타 선생님께서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트위터에다가 뭐라 쓰셨냐면 네. 어디에도 풀 곳 없던 분노와 좌절감을 우리 둘이 함께 떠안고 조금씩 형태로 만들어갔습니다. 작화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부나가 했을 때는 진짜로? 맞지?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 훌륭한 작화가 올라왔을 때는 진짜로? 하고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이렇게 멋진 작품에 함께하게 해줘서 이쪽이야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되게 훈훈하게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참 부러워요, 재능이. 그잖아요. 그러게요. 진짜 사람은 뭐 글도 잘 써, 뭐 음악도 잘해, 이제 그림도 그려, 콘티도 짜. 그 무대에서 보면 춤도 잘 춰요. 궁금하다. 451이라는 곡을 부를 때 춤을 추는데 네. 궁금하시면 그 요르시카 라이브가 공개된 게 있다고 했잖아요. 오. 거기에 451 부른 게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막 무대를 이리저리 오가면서 봐야겠다. 춤을 재밌게 추십니다. 그리고 네. 이게 여기부터가 이제 공개된 콘티예요. 보면은 체코어로 그 화성인을 그린 다음에 뭐 담배 같은 거를 피는데 네. 끝에 저런 게 부러져 오르고 부풀어 오르고
실제로는 이렇게 구현됐고요. 뭔가 구도가 좀 바뀌었죠. 네네. 그리고 데코핀이 뭐냐면은 데코에다가 핀 한다는 거거든요. 야 소리 좀 큰데 괜찮니? 핀에서 예. 데코핀으로 문자를 쓰러뜨린다. 네. 그래서 이 장면도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네. 이거는 루이스 부르주아의 마망이라는 작품 밑에 서 있다 이런 건데 네. 또 그대로. 오. 그다음은 피아노 이 앞에 근데 이것도 그대로. 야, 참 그림까지 잘 그리면 잘 그렸다. 우리한테 남은 건 뭔가? 우린 어디까지 부러워해야 하는가? AI한테 기대해. 그래서 이렇게 콘티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뭐 본자라는 건 정말 신기하다, 정말 기적이다 라고 써있는데 네. 이것도 화성인 먹방으로 그대로 재현이 됐고요. 화성인 저거를 나부나 씨가 쓰셨나요? 뭐 그 키보드로 문자 언어 한국어로 바꾸고 썼겠죠 뭐. 폰트 근데 폰트가 좀 기본 폰트잖아.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감동이다. 감동이죠. 네. 이거는 보티첼리의 비너스와 마르스라고 써 있는데 그대로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나는 이게 몰랐는데 그 페르디난트 호들러라고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근데 일본에서 호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호토라의 여르라고 써 있는데 네. 호토라의 밤이라는 작품을 오마주한 장면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콘티가 실제로 뮤직비디오에 제작이 되는 거를 이번에 좀 제대로 공개해서 저는 되게 재밌었고요. 그니까요. 이것도 있죠. 그 에스토니아어로 화성인이라고 써놨는데 네. 이 장면도 약간 노인과 바다를 오마주해서 만들어졌는데 재밌는 게 이스터에그가 있어요. 이게 노인과 바다처럼 같다고 말하는 게 그 모리에 코타시 팀이 노인과 바다 인스파이어드 무비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네네. 그 뮤비에 이 청새치의 두개골이 나오거든요. 네네네네. 물고기한테 두개골이란 말을 쓰나? 그건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이 뼈가 여기 있어요. 네 봤어요. 그죠? 이건 딱 보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약간 이스터에그가 있고 하나 더 있는 게 보면서 아마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네. 이 장면이랑 그 좌우명에 나오는 이 조용히 책을 읽는 네. 정말 평화로운 오후의 구도랑 네. 이 장면이랑 똑같아요. 제가 투명조를 좀 낮춰가면서 대봤는데 아주 정확히는 안 대봤지만 거의 똑같거든요. 우와. 사실 이 장면에도 TMI가 하나 있거든요. 사실 너무 좀 사소해서 여기를 잘 봐봐요. 여기 크게 봐봐. 도리안 그레이? 맞아요. 그게 무슨 책이냐면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책인데 나부나 씨가 오스카 와일드를 진짜 좋아해요. 정규 1집 그 나무 상자로 된 편지 있다 했잖아요. 거기에 오스카 와일드를 몇 줄씩이고 계속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부나 씨 본인이 좀 예술지상주의가 있다 보니까 오스카 와일드 선생님께서 그걸 되게 좋아하셨단 말이야. 예술지상주의를. 그래서 약간 멘토처럼 보는 건가 싶기도 할 정도로 진짜 엄청 언급을 많이 하는데 도리안 그레이 초상이 오스카 와일드 선생님의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책이 있으니까 여기도 있어야겠죠? 네네. 이 책은 뭐냐? 이건 보셔도 모를 거예요. 왜냐면 러시아어거든. 쉽지가 않네. 저도 몰라서 찾아봤는데 톨스토이의 아엘리타라는 책이에요. 근데 아엘리타가 뭐 화성에 가서 그때 당시 SF 소설인데 그때 당시 SF는 다 그래요. 이때 이게 특이한 게 아니야. 화성에 가서 화성에 있는 공주랑 그 결혼을 하고 결혼하려다 실패하고 지구로 또 약간 그런 내용이야. 근데 보고 그 내용을 찾아보면서 아니 톨스토이가 이런 내용을 썼어? 약간 그러니까. 그 약간 가슴 따뜻해지는 글 쓰는 사람 아니었나 이런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레프 톨스토이고 이 사람은 알렉세이 톨스토이래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우리가 아는 실제로는 되게 먼 친척이었다고는 하는데 아예 다른 사람이고 보면은 여기는 이제 묘하게 우주적인 장식들이 있거든요. 그니까요. 여기도 그렇고 이런 소소한 이런 건 소소한 걸 찾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네 재밌네요. 그리고 이것도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 뭐라 써 있냐 보티첼리의 비너스와 마르스라고 써 있잖아요. 그 비너스와 마르스 보티첼리가 되게 유명한 작가예요. 저희 일반인들도 많이 아실 텐데 그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알아요. 그 비너스 조개 위에 서 있는 그 그림이잖아요. 그게 보티첼리 작품이거든요. 그 보티첼리의 작품 비너스와 마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이것도 얘기하면 재밌는데 뭐 얘기. 조금만 얘기할까? 네. 그 왼쪽이 당연히 비너스고 오른쪽이 당연히 마르스입니다. 네. 이제 뭐 쉽게 얘기할게요. 네. 메시지는 딱 봐도 간단하죠. 사랑의 여신인 비너스가 전쟁의 남신인 마르스를 잠재웠다. 네. 사랑이 전쟁을 잠재웠다. 사랑이 전쟁을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 건데 오. 이제 여기까지가 아름다운 교훈이고 여기부터는 좀 비하인드가 있어요. 이것도 재밌는 게 네. 뒤에 사티로스들이 있잖아요. 네. 사티로스들이 이제 잠들어 있는 진짜 골아 떨어져 있는 마르스한테 여기 보면 막 고둥으로 막 귓가에다가 불고 있고 얘는 막 투구 쓰고 장난치고 있고 심지어 전쟁의 남신의 투구인데 맞네. 그걸 막 장난치고 있고 얘는 갑옷 안에서 막 이렇게 휘적거리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비너스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좀 전륜했던 거야. 나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아예 골아 떨어져 있는 이 마르스랑 데뷔드에게 비너스는 이제 슬쩍 눈을 떠서 그렇게 잠들어 있는 마르스를 보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에 보면은 말벌집이 있어요. 막 벌들이 돌아가거든요. 아 보여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일설에는 이게 베스푸치 가문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베스푸치 가문이 이제 상징이 말벌이야. 말벌 3마리인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스터에그, 약간 보너스.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 치면 삼성가에서 저희에게 그림을 한 장 그려주쇼 하는데 이제 이스터에그로 주인공이 갤럭시 폰을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 정도의 보너스. 그렇지. 그리고 이 그림 자체도 1485년 이게 그림이 되게 크거든요. 그가 어디에 걸렸냐면 그 귀족 자제들끼리 결혼을 하잖아요. 침실 위에 이렇게 크게 걸어놓는 그림으로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혼수 같은 거지. 이해를 잘못했나? 왜 그걸 침실에 붙여놨지? 그게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막 자세히 설명할 정도로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일단 제가 아는 것만 몇 개 말씀드리면 네. 이게 비너스랑 마르스잖아요. 네. 근데 비너스는 원래 남편이 있어. 그 헤파이스토스라고 대장장이의 신이 있거든요. 대장장이 신이 너무 키도 땅딸막하고 못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비너스가 바람을 피는 장면이야, 마르스랑. 근데 나는 이게 현대인의 관점이라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신혼 혼수란 말이야. 나도 그게 궁금해. 아니 어떻게 혼수로 바람 피는 장면을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신부 쪽에서 비스포크 냉장고 이런 거 가져오는 건데 안에 전 남친이랑 먹었던 맛있는 뭐 애플파이 이런 거 들어있으면 뭔가 묘하잖아요. 그래서 후대 학자들이 어떻게든 이유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래서 하는 설명들이 그거예요. 비너스 사랑의 여신이 전쟁의 남신을 잠재웠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살아라 이런 거구나. 아 주변 거 다 신경 안 써? 그러니까, 비너스 남편 있고 이거.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하면서 백년해로 하라. 뭐 이런 훈훈한 메시지를 담았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런 해석도 있어요. 비너스 얼굴이 약간 찝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죄 짓고 살면 너 평생 저렇게 찝찝하게 산다. 바람 피지 말고 서로에게 헌신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학자들이 그러셨다. 학자들이요. 이게 힘드셨겠다. 1400년대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그 해석이 한 500년 정도 쌓였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을 거 아니야. 결론이 그거랑. 그것도 있어. 이탈리아 속담 중에 사랑은 여자를 활기차게 하고 남자를 피곤하게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대요. 네. 그래서 남자는 골아 떨어져 있고 여자는 활기차고 뭐 이렇다는 얘기도 있어. 아 그게 이제 500년 정도 쌓이면 그렇죠. 역시 별의별 해석이 다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막 옆에 말벌이 막 있고 고둥을 귀 옆에다가 막 대고 있는데도 골아 떨어져 있는 마르스랑 데뷔드에게 비너스는 중간에 잠에서 깨가지고 이렇게 쓱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림도 원래는 이제 이때 뭐랄까 메타라고 해야 되나 유화가 정석이었는데 네네. 이 보티첼리 선생님께서는 인물을 그릴 때는 유화를 쓰지 맙시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으셨나봐. 그래서 막 계란 노른자 이런 거를 섞어가지고 쓰는 물감이 따로 있거든요. 그걸로 그리셨다고 하는데 이 얘기까지 가면 너무 재미없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난 재밌는데 계란 노른자 어떻게 섞었어? 이걸 하나 만들 수 있어 영상. 그래서 이게 그림 왜 나왔냐? 당연한 얘기지만 Mars 영어로 뭐죠? 화성. 화성. 그러니까 화성의 뮤비에 나와야죠.
이렇게 나왔다. 아, 그냥 진짜 뭐라고 하냐 발음으로만 그랬을 수도 있고 응. 그리고 이 장면이 나올 때 가사가 후카쿠 나미무라살 때 아, 잠들게 해줘 라고 하는 거니까 진짜 골아 떨어져 있는 마르세의 고도를 넣는 게 어색하진 않죠. 맞네. 그 다음이 이제 일본에서는 호토라라고 하는 아니 나 호토라. 모르겠어 이게 그 타금이 없어진 건지 호토라라고 써 있거든요 분명히. 호도 아니야? 도라면은 그 점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점점이 없고 그냥 호토라라고 써 있어요. 아무튼 이 기자. 호토라의 요르는 원작은 이래요. 페르디낭트 호들러 선생님의 네. 밤이라는 작품인데 여기 보면은 왼쪽 아래 이 사람의 구도를 그대로 갖다 쓴 거죠. 여기 이 사람이 이렇게. 이거는 뭔 그림이냐면은 근데 이것도 뭔 그림인지 설명하려면 좀 길어. 괜찮을까? 사람들이 이걸 궁금해할까? 나 자신은 없는데. 나는 궁금할 것 같아. 그럼 좀 짧게 할게요. 네. 페르디낭트 호들러 어떤 사람이냐? 스위스의 진짜 대화가 중에 한 명인데 삶이 좀 기구해요. 어렸을 때부터 막 아버지가 결핵이었나 폐렴이었나로 돌아가시고 네. 자기 형제가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2명인가 3명이 결핵으로 죽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네. 이 사람이 그래서 어머니가 얼마나 황당했어요. 자기 자식도 폐결핵으로 죽고 그치. 남편도 죽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아버지로 그러니까 새 남편으로 맞은 사람이 화가였어요. 그래서 호들러 선생님도 그때부터 이제 쭉 미술을 하셨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 여기가 네. 호들러 본인이고요. 이게 그 상징주의 작품인데 그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변에 보면 정말 약간 구도가 신비롭지 않아요? 막 뭔가 묘하잖아요. 네. 막 구도가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로 맞아요. 다들 막 평행을 이루고 있고. 근데 입체적인 것 같으면서도 입체적이지 않고. 맞아요. 그걸 패러럴리즘이라 하는데 그거는 얘기하면 진짜 길어져요. 그리고 제가 설명할 정도로 잘 알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고. 네. 그 어쨌든 이렇게 주변을 보면 뭔가 신비롭고 뭔가 초현실적으로 평화로운데 호들러 혼자만 깨어 있잖아요. 호들러 혼자만 죽음에게 습격받고 있고 호들러 혼자만 공포를 느끼고 있거든요. 표정 보면 진짜 잘 그렸어요. 네네네 맞아요. 진짜 죽을 것 같은 표정을 했단 말이야. 네, 그죠? 잘 그린. 그래서 호들러가 그때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무엇으로 나를 기억할까?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정말 트라우마처럼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자신의 형제나 아버지들의 죽음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폐결핵으로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과 공포를 이렇게 예술로 표현해낸 건데 그래서 이 콘티가 여기서 왔다는 거고 호들러 이 사람도 좀 웃긴 게 이 작품도 웃겨요. 이 작품도 처음에 스위스에서 전시를 하고 싶었대. 네. 근데 시장인가 와가지고 그림이 너무 천박하다 이러면서 내려버린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호들러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어. 이거를 들고 파리로 갑니다. 파리는 일단 가면은 예술가들이 다 모이는 곳이니까 파리 가서 전시를 했는데 와 원더풀 너무 아름다워요 이래가지고 이때부터 호들러 너 임마 인생 핀 거야 이래가지고 이때부터 호들러 선생님이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뭐 대학에도 강의도 다니고 막 그랬어요. 이때를 기점으로 정말 큰 화가가 돼서. 근데 무슨 얘기 하고 싶었냐? 밤이라는 작품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야해서 까인 거거든요. 근데 이걸로 대성했잖아. 그래서 그 다음은 그러니까 조금 몇 년 더 지난 뒤에 그림 작품이 낮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낮은 더 야해, 진짜. 낮이 더 야해. 엄청 선정적이야. 그러니까 뭐 그걸로 표현한 아름다움 둘째치고 네. 그림이 좀 야해요. 그쪽으로 방향 틀었구나.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선 절대 보여드릴 수 없는데. 그리고 그쪽으로 방향을 튼 건 아니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호들러 이 사람이 좀 웃긴 게 말년에 가면은 주구장창 풍경화만 그려요. 특히 그 제네바에 있는 호수만 그리거든요. 거의 그 정도야. 왜 그러냐? 그 호수를 그리기 전까지 이 사람이 그린 시리즈가 있어. 그 말렌틴이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말렌틴이 누구냐면은 호들러의 아내예요. 아내가 자궁암인가에 걸려가지고
조금씩 죽어가는 모습을 계속 그림으로 남겼거든요. 그래서 그 발병 초기에는 이제 그 발렌틴 부인께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점점 죽어갈 때가 되면은 이제 점점 각도가 뉘펴지면서 마지막에는 완전 일자로 누워가지고 끝나는 뭐 그런 시리즈예요. 되게 긴 시리즈인데 네. 여기까지만 들으면 되게 로맨티스트잖아. 근데 그 발렌틴이라는 사람 만나기 전까지 바람을 한 2번인가 펴가지고 바람기가 엄청났어. 인간아. 그 사람이 좀 다층적인 인물이에요. 인간아. 호텔은 좀 재밌는 화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구나. 지 맘대로 그렇지. 살았네야지. 그렇죠. 좋게 말하면 자유로운 사람인 거죠. 아무튼 이 주변에서 그 호들러가 죽는지도 모르고 정말 평온하게 정말 죽은 듯이 잠들어 있는 네. 이 사람이 이렇게 뮤비에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 센터를 안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그러니까 나도 좀 신기했는데 모르겠어. 뭔가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 예를 들면은 이때 가사가 야사시큰 나데테 그러니까 상냥하게 쓰다듬어 줘라는 거니까 좀 이런 유약한 구도를 고른 걸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그 이따 말하겠지만 노래 자체가 약간 외면받는 사람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약간 열등감에 대한 얘기거든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네. 그래서 좀 주변에 있는 인물을 일부러 고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나부나가 예술적인 거에 관심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되게 사람들이 한눈에 딱 보이는 그 센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그런 맞아요. 것들도 다 그리는 걸 보면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 더 했는데 와 진짜 힙스터 같다. 힙하다. 굳이 가운데 센터 안 고르고. 근데 그 한계는 있었을 거야. 그 주인공 디자인이 네. 문어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호들러의 이 화들짝 놀라는 표정을 어떻게든 담기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고 옆에를 보면은 싹 다 누드하거든요. 이거를 전체 의견과 뮤직비디오에 넣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몸의 표면적을 다 가린 저 다소곳하게 잠들어 있는 저 중성적인 사람을 고른 거죠. 그건 너무 현실적인 문제 아닌가? 나부나가 설마.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고. 하나 더 있어요. 네. 이것도 루이스 부르주아의 마망이라는 작품인데 네. 루이스 부르주아 일단 작품부터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검입니다. 검인데 네네. 뭐 청동이랑 스테인리스로 만든 검인데 이게 되게 커. 아 그래? 이게 막 9m인가 이래 높이가. 무서울 것 진짜 크잖아요. 이게 왜 마망이냐? 자기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엄마라는 뜻이잖아요. 그 루이스 부르주아도 조금 삶이 기구하신 분이거든요.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외도를 했대. 근데 그거 본 거야. 어린애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치. 근데 그 루이스 부르주아의 어머니께서 그걸 보고도 뭐라고 하지 못하고 꾹 참고 있다가 꽤 빨리 이 세상을 뜨셨거든요. 그 기억이 루이스 부르주아 선생님께 굉장히 강렬했나 봐. 그래서 생애 전체에 걸쳐서 거의 막 그 자신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거미를 주제로 뭐 판화도 그리고 조각도 하고 뭐 이러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왜 하필 거미냐 이럴 수 있잖아. 하나는 이제 본인이 설명이에요. 하나는 그 자기 어머니가 테피스트리를 만드시는 분이었대. 이런 거 이제 실로 짜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거를 하시는 분인데 십자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네. 그 실로 이런 거를 짜는 거랑 그 거미가 실을 짜서 자기 아이를 품으려는 게 자기한테는 되게 겹쳐 보였나 봐. 테피스트를 짜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자기 어머니랑 실을 짜서 그 자기의 새끼를 보호하는 이 거미랑 뭐 이런 것도 겹쳐 보여서 그런 걸로 자기 어머니를 상징했다고 하고 그리고 되게 9m라고 있잖아요. 네. 되게 크고 위압감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다리가 너무 연약하잖아. 뒷머리. 뭐 어디 건장한 성인 남성의 진심 펀치라면은 조금 흠집도 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서 있어 진짜. 근데 그런 것들로 이제 또 그런 거를 설명하려고 했대요. 그 모성이라는 강인함과 네.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 어머니의 여성으로서의 연약한 부분을
이런 거미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아이러니로 표현하고 싶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크지만 좀 그래도 연약한 부분은 있다. 강인하면서 동시에 연약한 그 거미의 이중적인 모습을 그치.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어머니도 그렇다 이런 거. 루이스 부르주아 선생님도 할 얘기가 많은데 그만할까? 조금만 할까? 조금만? 난 재밌는데. 조금만? 루이스 부르주아 선생님이 원래는 수학과인가 그래. 오. 근데 이과생이었어. 근데 나 여기서 광기를 느꼈는데 수학과를 졸업하고 자기는 예술이 너무 하고 싶어서 프랑스에서 예술학교 한번 다니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예술학교 한번 다니고 그리고 거의 막 50몇 년을 무명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완전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된 거거든요. 와 찐이구나. 네. 그래서 다 이렇게 멋있는 예술가들을 좋아하시네 나무나님. 나무나 안목이 있는 거죠. 그니까요. 그래서 루이스 부르주아가 그 미국에서 되게 알아주는 예술가인데 그 살롱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후학을 양성하려고 살롱이라는 게 예술가들이랑 뭐 외부 인사들이 와가지고 같이 작품을 보면서 피드백해주는 거 살롱이라 하잖아요. 네네. 그 부르주아 선생님의 살롱 별명이 피의 일요일인가 뭐 이래. 왜냐면은 네. 그 피드백을 너무 빡세게 해가지고 아 피가 날 정도로 출연이 그래서 컸고. 블러디 썬데이인가 보네. 진짜 후학을 죽일 듯이 엄격하게 가르치셨던 분으로도 유명하고. 오죽했으면 피해.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엄격한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낸 게 이 마망이라는 시리즈고 네네. 이게 전 세계에 몇 점 없어요. 8개인가? 그러니까 영구 전시되는 게 8개인가 있는데 한 개가 한국에 있을걸? 진짜로? 진짜로? 삼성미술관에 있을걸요? 진짜로? 미국에 있고 도쿄에 있고 뭐 어디 카타르 두바이였나? 카타르는 뭐 여기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영국에도 있고 스페인에도 있고 이런데 한국에도 있어. 한국 삼성 미술관인 아마 삼성 미술관 맞을 거예요. 역시 삼성. 역시 돈이 많아야 돼. 예술은 돈이 많이 들거든. 역시 한번 보러 가고 보러 갈 거예요? 생각해보고 내일에 나는 나도 저도 그러니까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뮤비 때문에 이 구도로 서 있는 이 밑에서 본 위에서 올려다 본 이 위압감이 나한테 어떤 식으로 다가올까가 좀 나도 궁금해요. 나도 궁금해. 왜냐면 재밌는 게 여기 이 알 주머니에 실제로 알이 들어 있어요. 나도 궁금해. 막 30 몇 개를 막 대리석으로 깎아가지고 넣었거든요. 궁금하지 않아요? 저 궁금해. 이 마망이 주는 위압감이 나에게 그러니까 이 거미의 이 징그러운 외형이 그러니까 징그러운 외형 아래에 섰을 때 내가 따뜻함을 느낄까 위압감을 느낄까가 저는 궁금하긴 해요. 나도 궁금하다. 이 삼성 선생님들께서 한국에서 사두셨기 때문에 한번 가봐야겠다. 저희도 기회가 되면 보러 갈 수 있는데 좋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어떤 느낌이 들지. 재밌겠다. 그래서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네. 그 주인공이 그 장면 있잖아요. 마션이라고 써 있는데 아이를 빡 뽑아 들더니 막 때려 부수는 장면 있잖아요. 그리고 아트만 나오는 그 미묘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네. 기억나시나요? 하나만 뭐가 하나 남는 그 장면이 기억나. 이러고 이 다음 장면이 이 거미 밑에 있는 거야. 아트. 이야. 그러니까 마션이라는 그 철자를 마구마구 해체해 버리는데 문득 위를 올려다 보니까 마망이 자기를 보고 있는 거지. 이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야,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되게 오묘하잖아요. 그니까. 요르시카의 매력인데 이런 식으로 연출을 했고 네. 그래서 콘티에도 이렇게 써놨죠. 루이스 부르주아의 마망 밑에 서 있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네. 나 이거 보고 웃긴 게 생각나서 그런데 이게 나부나가 그린 그 화성인의 초원인데 근데 이거 보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 착장이랑 똑같은 거야. 보실래요? 똑같지 않아? 나부나도 이거 봤어. 너무 똑같지 않아요? 아니 맞네. 근데 이 영상 진짜 좋아하거든. 아니 바지 색깔만 빼고 똑같잖아. 개웃기네 진짜로. 아무튼 에?
앨범 자켓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댓글에 그런 거 많아. 아니 외계인 너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구나 이러면서 이런 거 많거든요. 화성인. 네. 그래서 앨범 자켓도 나보다 본인이 그린 건데 네. 이렇게 트위터에 와. 또 주구장창 올렸거든요. 본인이 제가. 그렸어요? 네. 너무 예술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자켓은 애니메이션과 동시에 작업했던 것으로 위를 올려다보는 자화상입니다. 진짜 화성인이 아니니까 여기저기 벗겨지고 찢긴 듯한 모습이 되었어요. 스케치를 그리고 색을 칠한 뒤 같은 그림을 2장 복사 인쇄해서 그중 하나를 찢어 붙이고 거기에 숯을 문질러 그림자를 넣었습니다. 세븐일레븐에서 복사한 종이는 염색되고 풀칠도 거치면서 구겨지고 망가졌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지만 그걸 스캔해서 이미지 데이터로 바꿔보니 표면이 물결치듯 일그러져서 묘한 분위기가 나왔고 그대로 자켓 이미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와. 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예술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네. 우연성.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너무 아름다운 작품이 나왔을 때 그거를 정말 잘 캐치해서 이렇게 자켓으로 그린 건데 그러면 여기 떠있죠? 화성이 떠있습니다. 그거 올려다 보고 있죠. 네. 아, 그래서 그거구나. 보면은 말씀하세요. 이거 보면서 마망이 위에서 차고. 올려다보는 응, 응. 그 구도랑도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진짜 화성인이 아니니까라고 써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은 왜 아니?本物の 火星人ではないので라고 했으니까 네. 이게 나는 좀 약간 말이 중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 나보다 본인이 화성인이 아니라는 건지 그니까. 이 그림의 대상이 화성인이 아니라는 건지 헷갈렸는데 제 생각엔 후자 같기는 해요. 왜냐면 전자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도 치고 네. 사실 화성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는데 네. 왜냐면 뮤비에서 캡처한 거거든요. 아, 사람이구나. 네, 뒤에 가면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쓸어 올리는 장면에서 네. 입이 좀 드러나오고 그리고 여기도 사실 잘 보잖아. 잘 보면 여기 턱이랑 입술이랑 있어요. 입술 보여요. 네, 그죠? 그래서 사람인데 이제 인두겁이 아니라 그 뭐야 화성인 두겁을 쓰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는 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네. 가사가 사실 조금 미묘하잖아요. 네. 나분아 씨 본인의 해석이 있습니다. 해설을 2개나 만들어봤어요. 있어요. 하나는 이제 소시민이라는 애니메이션의 OST로 썼다 했잖아요. 그때 약간 일본에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 OST로 쓴 가수의 코멘트를 뭐 달아주는 그런 게 있어요. 오. 그래서 이거는 나분아 씨의 해설인데 네. 앞부분은 이제 뮤직비디오가 아닌 애니메이션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기는 전략을 하고 뒤에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화성인이라는 곡에서 말하는 화성은 동경이자 이상이며 화성인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곡은 지금 이 자리에서 벗어나 화성으로 가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가사에 나오는 지켜세운 꼬리 끝에서 실 같은 초승달이 흐리게 보여는 하기와라 사쿠타로의 시 고양이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 시구를 마치 혼카도리처럼 사용했고 조금씩 형태를 바꾸며 반복하다가 마지막에는 원시가 그대로 등장하는 구조로 작사를 했습니다. 이 원시는 나에게 있어서 화성과 같은 존재입니다. 궁금하죠? 그래서 혼카도리가 뭔데 이 씹더가 혼카도리는 네. 이제 일본의 뭐라고 그랬는데. 옛날 시인 네. 와카나 렌가 같은 데서 어휘나 발상을 참고하여 새로운 시를 창작하는 기법 뭐 이게 좀 사전적인 정의인데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마주예요. 오케이. 그 원래 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즐길 수 있는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네. 그럼 진짜 말 그대로 오마주인데 그래서 어떤 시냐 honkado리 한 시는 하게와 사쿠타로의 고향인데 달에게 짙다라는 시집에 들어간 시인데 일본어로 일단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제 저도 좀 현대어 해석을 안 보면 모르는 표현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번역본을 가져왔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새까만 고양이 2마리가 음울한 밤에 지붕 위에서 여기 그 부분이 이제 가사인데 그 가사 그대로 가져왔어요. 네. 지켜서는 꼬리 끝에서 실 같은 초승달이 흐릿하게 보여. 네. 딱 그 쓸쓸하고 혼자 뭔가 고독한 그 감성을 그린 시인데 이 지켜서는 꼬리 끝에서 실 같은 초승달이 흐릿하게 보여. 이 구조 그대로 그 멜로디의 앞부분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치켜세운 손가락 끝에서 반짝하고 빛나는 게 보여 이렇게 나오고요. B파트에서는 치켜세운 펜 끝에서 쉼이 없는 내 자신이 보여 이러고 마지막 브릿지에 가서야 이제
홍카도리가 그대로 나온 거죠. 지켜세운 꼬리 끝에서 실 같은 조승달이 흐릿하게 보여 이렇게 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네. 와 가사 너무 이쁘다니. 그리고 이 홍카도리한 시가 어디서 나왔다 했냐? 달에게 짓다라는 시집에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요르시카가 정말 공교롭게도 바로 전 앨범에 네. 달에게 짓다라는 노래를 낸 적이 있어요. 오. 그래서 오. 약간 그 여기부터는 이제 제 추측이에요. 완전 제 재밌다. 추측인데 네. 그 이번 앨범이랑 저번 앨범이랑 약간 하나씩 매칭되는 곡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하고 있어요. 그러게. 왜냐면은 요르시카가 정규 1집이랑 정규 2집을 그렇게 냈거든요. 그 정규 1집의 주인공이 떠나가는 과정이랑 정규 2집이 그걸 추적하는 내용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한 곡 한 곡씩 이 연결되거든요. 이것도 혹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오. 생각 추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정규 3집 아니 정규 4집인 화집에는 엘즈넌이라는 곡이 있었다고 네네네. 했는데 그 곡이랑 잊어주세요의 아. 내용이나 테마가 너무 비슷하단 맞네 말이에요. 맞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요르시카 바로 전 앨범에 마타사부로라는 네. 곡이 있는데 그건 진짜 시원한 락이거든요. 네. 마타사부로가 뭐 옛날 미야자와 겐지가 쓴 동화인데 그 정말 폭풍을 부를 수 있는 전학생이 전하고 오는 내용이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폭풍이라 생각하면 그 이번에 선공개된 곡 중에 맑은 날이라고 있거든요. 네. 뭔가 폭풍이랑 날이 개는 이미지랑 뭔가 상충되면서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오 유레카 유레카.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맞아. 아닐 수도 맞을 있어. 거야. 아닐 수도 있어. 이게 맞아. 아닐 수도 있어요. 오케이. 아니야 맞아. 내가 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맞네. 그런 식으로 약간 혹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떡밥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니까 이- 완전 말이 돼. 화성인이라는 곡도 다르게 짓다에 대한 언급이 그대로 나오고 말이 돼 말이 돼. 애초에 같은 시집에서 나왔잖아. 말이 돼. 말이 돼. 이거 맞다니까. 이거 오피셜로 올려버려.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좀 재밌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네. 다르게 짓다에서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이거 번역을 내가 외우고 다니진 않아서 모두가 나를 불쌍한 병자로 보고 있어 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응. みんな俺をかわいそうな病人とそう思っている 근데 화성인에도 나에게 랑데뷰 응. 여기에는 약도 음악도 필요 없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병자랑 약이랑. 둘 다 뭔가 환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도 뭔가 약간 自分選んでるそれに音楽も薬もいらない僕の価値観が脳の反射だったらいいのに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응. 이번 앨범이랑 저번 앨범이랑 그렇게 연관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응. 그러려면은 나머지 곡들도 다 들어맞아야 되잖아. 그니까. 근데 거기는 내가 잘 해봐. 모르겠어. 루바토랑 응. 그 저번에 나온 브레멘이라는 곡이랑 응. 분위기도 비슷하고 말하고 있는 것도 비슷해서 진짜 그런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응. 근데 나머지 곡들을 잘 모르겠어. 뭐 분석해봐. 재밌겠다. 월광욕이라는 노래도 있고요. 뭐 텔레패스라는 노래도 있고요. 한데 뭐 앨범이 나오면 알겠죠. 재밌겠다. 앨범이 나오면 알겠는데 이제 지금 너무 그렇게 억지로 짜맞추는 거는 그게 또 짜치는구나. 너무 억측 같아서 요팬님은 또 그게 짜치는군요. 난 그런 거 싫어하거든. 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혹시 그런 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쾌감 지르기. 만약에 진짜 그렇게 나오면 정말 재밌을 것 같고요. 그니까요. 그다음에 또 말하고 싶었던 게 해석이 2개가 있다 했잖아요. 네. 두 번째 해설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 뮤직비디오 코멘트란에 있는 건데 네. 그 지금까지 쭉 선공개된 곡들 중에서 몇몇 곡을 제외하고는 뮤직비디오 밑에 항상 긴 편지가 써 있어요. 네. 경구라고 하면서 끝나잖아요. 이게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 그 편지 끝낼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그러니까 표현상으로는 선생님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러니까 추측하기로는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뭔가를 창작을 하는 사람이고 네. 선생님은 아마도 창작을 하는 걸 가르치는 사람이 아닐까? 나는 그러니까 문맥이 그러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제 가설이 맞다면 네. 바로 앞전 앨범이 화집이었으니까 그 화집에 대한
뭐 팬레터라든지 아니면 도제로 해서 제자가 쓴 편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저 혼자만의 망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지금 리액션이 좀 과해서 약간 호들갑을 엄청 떨어주시는데 아니 그게 아직 아니라 그 정도로 떡밥이 알겠어요. 진행된 건 아니라서 알겠어요. 저도 좀 조심스럽고 예, 요패님 부담스러워하니까. 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아직 모른다니까? 아직 알겠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해설도 제가 번역을 해왔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는 제가 화성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화성처럼 어딘가 특별한 장소에 있고 특별한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죠. 물론 지금은 다릅니다. 화성에 있었던 건 다른 사람들이었고 지구에 남겨진 건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경고 하고 끝나거든요. 네. 무슨 느낌인지 이제 슬슬 감이 오시죠? 화성이라는 게 자기가 도달하고 싶었던 이상향을 말하는 거고 정황상 이 사람이 창작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둘을 잘 조합하면은 제 해석으로는 창작을 하다 보면은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옆 사람이 너무 잘해. 아 있지 저 그런 거 있지.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압도되는 감각이 있거든요. 네네. 그 감각이 화성인을 마주쳤을 때 내가 기대하고 있던 것들이나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가사로 풀어낸 게 화성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좀 되게 이상적인 사람이 난 줄 알았. 내가 되게 이상적인 줄 알았는데 네. 너무 넘사벽을 만나버리니까 네. 그리고 제가 화성인이었구나. 화성은 저기에 있었구나. 네, 네, 이런 네. 열등감이나 현실을 부딪혔을 때를 표현하는 곡이고 저도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 아닌데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게 제가 서울대를 나왔잖아요. 네. 기억나는 게 저는 동네에서 공부를 꽤 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야. 근데 가서 첫 중간고사를 봤는데 50점 나왔어. 심리학 개론에서. 그래서 내가 평소에 하던 것보다 2배, 3배는 해야 남들만큼 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맞아. 그래서 제가 기적적으로 중간고사 반타작 났잖아요. 네. 기말고사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B+ 맞았어요. 그래서 그때 경험을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자기 반성을 하면서 진짜. 근데 또 열심히 하면 되긴 된다. 되긴 돼요. 저도 그랬어요.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네. 화성은 동경하는 것고 이상하는 것이며 화성 2는 그곳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화자는 제 생각이지만 천재인 줄 알았던 범죄가 되는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화성으로 랑데부하는 게 뭐예요? 그 만난다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여기에는 화성이라는 문명이 있으니까 우주 쪽으로 생각을 하면 랑데부는 그런 거거든요. 막 어디 도킹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접촉한다. 그렇게 만나는 거를 네네. 랑데부라고도 하는데 그렇구나. 가사를 보면 이래요. 화성으로 랑데부, 평범한 남날, 평범한 심파시. 내가 보고 있는 건 까불거리는 바람뿐인데 화성으로 랑데부, 랜턴도 거울도 필요 없어. 내 괴로움이 달의 반사였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상징주의, 나보다 씨는 상징주의를 좋아해. 나는 상징주의를 정말 싫어한단 말이야. 근데 어렵거든. 지금 네 표정이 되게 괴로워 보이거든. 너 진짜 막 죽을 것 같거든. 지금 진짜 얘기하는데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 왜냐면 진짜 상징주의의 대표적인 작품 하나 뭐 악의 꽃이라고 있거든요. 그 책 도서관에서 빌려서 한번 읽어보시면 네. 진짜 불면증 치료자야. 한 줄 읽으면 잠들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편안한 수면 당신도 할 수 있다. 너무 싫어.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 내가 싫어하는데 네. 나보다 씨는 상징주의를 좋아하니까 음. 이 공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네. 화성으로 랑데부 뭐예요? 천재를 만났다는 거죠. 천재를 만났는데 내가 마주한 게 평범한 나날이고 평범한 심파시, 그러니까 평범한 공감, 그러니까 나랑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야. 천재를 만났는데 화성으로 랑데부를 했는데 근데 정작 내가 보고 싶었던 거는 후사케타 아라시 까불거리는 바람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났을 때 천재가 보여주는 진짜 번뜩거리는 영감 같은 거를 보고 싶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평범한 나날 평범한 공간밖에 없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천재에게는 뭔가 비법이 있지 않을까? 약간 게살버거의 비법을 훔치려는 플랑크톤처럼 천재를 화성으로 내가 지금은 지구에 있는데 내가 화성으로 랑데부 하면은 나도 달라질 수 있어. 맞아. 나도 화성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맞아. 막상 만나니까 너무 평범해서 그래서 이 괴로움이 달의 반사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괴롭다는 거지. 그지.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화성이 이상적인 곳이어서 가봤는데 그것도 별게 아니었어. 별게 아니었던 너무 거지. 괴롭지. 그러면 나의 이상은 무엇인가? 그렇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게 그러니까 있지. 번역하자면 내가 저들처럼 되지 못하는 이유가 사라진 거잖아. 그지. 내가 뭐가 돼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니까. 여기서 그 콘텍스트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떼창하고 싶었다고 하는 먼저. 기민이 다리나이 노와 너에게 아, 부족한 건 지간도에다케. 맞네. 그죠? 오 맞네. 그러면 내가 내가 생각한 그 느낌이구나. 그래서 2절 가사도 보면 이거는 조금 달라요. 화성에서 랑데부. 그러니까 화성에 거기에서? 가 있는 거죠. 화성에서 랑데부를 했는데 타성의 나날 이상은 인력.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다 똑같은데 그나마 나를 이끌고 있는 게 어떤 내 이상이라는 거죠. 꿈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건 너의 내면뿐이야. 여기가 아까 내가 말한 그거예요. 그 다리게 짓다랑 이어지는 게 아닐까 싶었던 거. 나에게로 랑데부.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는 건데 거기엔 음악도 약도 필요 없어. 내 가치관이 뇌의 반사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당연한 거라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뇌가 원래 이런 거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뜻이. 아 그게 뇌의 반사라는 표현.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으면 좋을 텐데. 그 반사. 네. 아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해석한 건 그래요. 네, 이런 네. 건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네. 여기서 너의 내면이라고 하고 부를 때도 오마에노 나카미다케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근데 쓸 때는 지분노 나카미다케 내 내면이라고 써요. 그러네. 근데 이게 그 저는 요르시카 뮤직을 애플 뮤직으로 듣는데 네. 애플 뮤직에는 지분이라 써 있고 유튜브 자막엔 유튜브 가사 그 있잖아요. 유튜브 뮤직. 네. 거기에 오마에라 써 있는 거야. 그래서 뭐야? 뭐지? 오류인가? 했는데 이제 뮤직비디오 그 공식 가사를 보니까 네. 지분이 맞아요. 자신.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쓰는 건 지분이라고 하는데 말하는 건 너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네 의미- 자신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게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뮤비에서 이 가사 나올 때 장면이 이래. 너를 이렇게 쓱 포인트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미학적인 용어를 하자면은 이 주체와 대상이 약간 뒤바뀌는 거죠. 내가 감상하고 있던 것이 나를 보고 내가 주체에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성인이 나를 가리키면서 내가 보고 싶은 건 너야. 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또 아니야 생각 안 나네. 머리 아플 것 같아. 그게 나고 또. 僕が見たいのはお前の中身だけ 그래서 이 장면에서 제가 추측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네. 이거는 솔직히 확실하지 않아서. 오케이. 그래서 오마에노 나카미라케 할 때 저를 그러니까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는 저를 가리키고 네.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 콘티에는 있는데 뮤직비디오는 반영 안 된 거 있잖아요. 오. 웃으면서 손을 이렇게 펼치고 있어요. 이게 맞아요. 이 장면 바로 뒤가 이 장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는 안 나왔지만 나보다 본인이 원래 원한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나를 이렇게 쓱 보고 나를 비웃는 것처럼 와하하하 하고 웃는 거야. 그런 식으로 연출이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렇게요.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어떤 이 화성인이라는 캐릭터의 성격이 어떤 건지 좀 엿볼 수 있는 장면이죠. 약간 별거 아니다 하면서 웃는 네.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좀 비웃음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요? 약간 저한테 열등감이 있나 봐요. 저는 약간 역시 별거 아니네 이렇게 웃는 것 같은데 와 네. 멋있다. 이렇게 그리고 생각할 수도 있네. 마지막 C 멜로디 가사인데 네.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온 거죠. 화성으로 랑데부, 타성의 나날, 이성의 매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똑같은데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주인공이 또 입버릇처럼 말해요. 너에게 부족한 건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질렸다는 듯이 지칸토에 예. 네, 하고 있는 거죠. 그치 네. 맞네. 그래서 화성으로 랑데부, 총알도 불꽃도 필요 없어. 화성의 돼지가 초콜릿이라면 좋을 텐데 달콤한 거 내가 입에 녹여 먹을 수 있는 거라면 좋을 텐데 이런 소리는 하는 거야. 내가 동경하는 것들이 그렇게 쉽고 달콤한 것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신세 한탄하는 거죠. 그 약간 중국 문학 쪽에서 물론 이제 중국 문학은 문화 대혁명이 다 싹 들어갔지만 그나마 남아 있는 것 중에서 남아 있는 게 있나? 진짜 유명한 거 있잖아요. 루시인의 아큐정전이라고 있잖아요. 있어요. 저는 약간 그 아큐정전의 아큐가 생각났어요. 아큐가 뭐 어떤 캐릭터냐면 되게 찌질한 캐릭터잖아요. 내가 안 되는 건 사회 탓이고 내 탓은 하나도 없어. 맞아. 나는 정상인이고 니네가 멍청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잖아요.
저는 이 지칸토유 다케 이 장면에서 약간 그게 생각났어요. 아, 네가 부족한. 내가 못난 게 아니라 나는 진짜 원래 화성에 있던 놈이거든. 근데 나한테 부족한 게 뭔지 알아? 내가 시간과 여유가 부족해. 이러면서 자기를 계속 합리화하는 그 태도가 약간 악효정전에 있는 처음 읽었을 때 그 기분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 가사가 이래요. 화성으로 랑데부 안녕 지구의 인력 내가 보고 있는 건 말의 빛뿐 화성으로 랑데부 랜턴도 거울도 필요 없어 내 괴로움이 달에 반사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의 빛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부나 본인이 작품을 해설할 때 그 사쿠타로 하기와라 선생님의 고양이라는 시가 자신에게 있어서 화성 같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네. 말의 빛이라는 건 결국 그 빛나는 말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말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말이 걷어봐. 그래서 이 보고 있는 게 그 사쿠타로의 원시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 달이라는 표현이 너무 신경 쓰이는 게 아까도 말했듯이 달에게 짓다라는 거기 아 그러네. 앞선 앨범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 괴로움과 달의 반사라는 표현들이 약간 뭐 계속 같은 시집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그 시집에 대한 오마주인지 아니면 정말로 앨범 간의 유기적인 연결이 있는 건지를 모르겠어서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 추측 하나고 두 번째 추측은 이게 제가 오늘 말하고 싶었던 건데 왜 하필 화성이니까가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똑같은 메시지라도 우주인이 아니라 뭐야 그 외계인이라 해도 똑같이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내가 동경하는 게 우주라고 하면 오히려 스케일이 더 커지잖아. 그래서 왜 하필 화성이니까 뭔가 가까워서 그런가 아니면 나보다 최근에 화성에 대한 SF를 정말 재밌게 읽은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약간 힌트를 얻은 게 뮤직비디오에서 얻은 게 있는데 이게 뮤직비디오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네. 주인공이 이 동그라미가 없다가 주인공이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쓱 올려놓으면서 끝나거든요. 네. 근데 잘 보시면 마션이라는 표현이 뮤직비디오 내내 나오잖아요. 조금씩 달라져요. 이게 첫 장면이고 첫 장면에는 이걸 기억하세요? 아 아이 대문자? 아이가 대문자잖아요. 네. 근데 아르트를 때려 부수고 마망을 마주하는 그 장면이잖아요. 네. 여기는 아이가 약간 강목처럼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강목을 들고 부신다. 나머지 작품들을 막 부수고 결국엔 아르트만 남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는데요. 세 번째는 이 마션이라는 글씨를 가지고 해변에 누워서 보고 있는 그 노인과 바다를 오마주한 장면이고 네. 마지막으로는 그 다음으로는 마션이라는 글자를 사이에 두고 화성인이 위로 올려다보는 듯 나를 이 마션이라는 글자를 통과해서 나를 보고 있는 듯한 약간 그 메타적인 시선이 느껴지죠. 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이 자기가 때려 부순 아르트를 지나서 이 아이를 놓고 오는 장면인데 뭔가 유화감이 들었어요. 저 아이가 대문자도 아니고 소문자도 아닌 것이 약간 그 괴담 있잖아요. 세븐일레븐의 N도 맨 마지막 N은 소문자거든요. 왜 저것만 소문자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니까. 그것처럼 왜 저 아이만 저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대문자 위에 동그라미? 약간 소문자 같은. 제가 힌트를 그러니까 제 해석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이 장면 있잖아요. 아이를 가지고 아르트만 남기고 때려 부순다는 이 장면에서 제 생각이지만 네. 이 말션이라는 단어가 에너그램을 하면 네. I am an art로 완전 치환할 수 있거든요. 오, 우와. 그래서 그 내가 나는 하나의 예술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선을 나랑 마주 보고 있는 장면들이 뮤직비디오 꽤 있단 말이에요. 네가 바로 아트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제 해석이긴 한데 네. 이 예술 작품으로서 나한테 말을 걸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약간 말이 된다. 그 제사의 벽을 넘어서는 그런 연출들 있잖아요. 대박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긴 좀 소름 돋아요. 그래요? 무서워요 지금. I'm an artist. 약간 코난 보는 것 같아. 당신
당신도 뭐 네. 멋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 내가 그 노래 내내 말하고 있는 화성인이라는 존재가 네. 만약에 예술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라면 또는 내가 동경하고 있는 게 예술 그 자체라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건 예술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내가 도달하고 싶은 예술의 이상향에 내가 계속해서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기도 하고요. 그렇지.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아무리 추구해봤자 네. 결국 마션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내가 막 이상형을 추구하다가 결국 돌고 돌아서 보면 결국 내가 추구하려는 건 나밖에 안 나은 거지 결국 그쵸. 내가 곧 아트인 거야.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아니면은 이거는 이제 제 해석인데 그 이 노래의 주인공인 화성인이 그 짐짓 겸손을 떨면서 나는 지구에 있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정작 메시지를 까보니까 나는 예술 그 자체다라고 말하는 아, 약간 건방지. 약간 쥐어받고 싶은 그 건방짐을 표현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아 근데 그것도 말이 되긴 하네. 그죠? 근데. 그리고 이 어퍼스트로피가 되게 신경 쓰이는 게 이 어퍼스트로피도 자주 나와요. 이 어퍼스트로피로 막 볼링도 하고 이러거든. 이 장면인데 光って見えるポットは 아 그러네. 開けた 이걸로 막 口の 볼링도 이렇게 막 하는 거야. 이 장면에서도 分かってください 이게 여기선 완전 근데 이게 원래는 강세 표현이니까 굳이 어퍼스트로피로 안 찍어도 되거든요. 그렇지, 그냥 그렇지. 사선으로 찍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어퍼스트로피처럼 생긴 걸로 이렇게 쭉 던져가지고 하는 걸 보고 혹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제 추측을 하는 몇 가지 근거가 됐던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그래서 제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재밌게 보셨나요? 멋있습니다. 마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